여러분 혹시 내 자식이 혹은 내 친구가 스마트폰 버튼 몇 번에 인생 전체와 맞바꾼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뺨을 맞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이를 의대에 보내겠다는 비틀린 욕망 때문에 아이의 방문을 떼어버리고 국내에서 금지된 죽음의 약까지 강제로 먹여 아이를 감옥 같은 교실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영상에서는 참교육 7화와 8화에서 뽑은 재미있는 꽉 찬 리뷰로 다시 한번 드라마로 도파민 터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참교육 7화는 한 아저씨의 가슴 찢어지는 절규와 소동으로 포문이 열립니다. 가방에서 자신이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둔 자료들을 마구 꺼내놓으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아버지. 그 절박한 호소에 최강석 장관과 교권보호국 식구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 사연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사이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스마트폰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가 무려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져버린 겁니다. 학생 신분으로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빚이 되어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버린 것이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도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또다시 게임에 손을 댔고 결국 빚쟁이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까지 찾아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이하의 모욕과 협박을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나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 아니죠.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봉근대 사무관이 불법 도박의 근원지인 낙원고등학교로 위장 잠입해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사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아이들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나쁜 놈들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죠. 봉근대 사무관이 직접 미끼가 되어 놈들에게 일부러 잡혀가는 작전을 세우는데요. 밖에서 현장을 지키며 백업을 해주어야 할 이말림 감독관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길거리 떡볶이에 정신이 팔려 떡볶이를 먹다가 그만 봉근대가 끌려가는 차를 놓쳐버리는 골 때리고 인간적인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말림 감독관이 너무 스스로를 원망하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결국 봉근대 사무관은 홀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숨겨진 아지트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연출은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1층은 불법 도박으로 빚을 진 아이들이 갇혀서 그 무서운 빚을 갚기 위해 강도짓과 도둑질을 해온 물건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 링크를 사방에 뿌리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1층은 인간이 사육당하고 노동만 하는 차디찬 동물 사육장이었던 것이죠. 반면 그곳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2층은 더러운 어른들과 운영자들이 쾌락을 누리고 술과 유흥을 즐기는 화려한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었죠. 1층의 지옥과 2층의 천국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통해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불법 도박의 더러운 실태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아주 뛰어난 연출이었습니다. 한편 봉근대를 놓치고 아지트를 찾아 헤매던 이말림과 나아지는 낙원고에서 도박 바람잡이 역할을 하던 학생을 잡아내 불법 사이트의 배너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이말림 감독관은 그 사이트 배너의 이상한 움직임이 바로 모스부호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채죠. 갇혀있던 봉근대 사무관이 기지를 발휘해 송출한 신호였습니다. 위치를 파악한 나와진과 이말림은 망설임 없이 범행 현장으로 들이닥치고 일반적인 경찰조차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그 기묘한 비밀 아지트를 특전사급 액션으로 완벽하게 소탕하고 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봉근대 사무관은 물론 그곳에서 사육당하며 고통받던 피해 학생들까지 모조리 구출해내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7화의 마지막 교권국은 도박에 빠졌던 학생이나 그 친구를 도박으로 유인했던 학생이나 둘 다 명백한 가해자이자 잘못을 저지른 인물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두 학생에게 자식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고깃집 알바를 하던 피해자 어머니의 일터로 보내 불판을 닫게 만드는 진짜 참교육을 시킵니다. 자신들의 철없는 욕망 때문에 진짜 피해자 부모님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겪었는지
스스로 일하며 뼈저리게 느끼도록 한 것이죠. 이번 7화는 오늘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침투한 불법 도박의 무서움을 아주 현실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박은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로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고 한순간에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인생과 관계까지 모조리 박살내버리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철없는 학생들에게 이런 악마 같은 도박을 뿌리고 인생을 갉아먹는 더러운 어른들과 범죄 조직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어떠한 경우에도 도박에 손을 대지 맙시다. 아니, 그 근처에도 절대로 얼씬거리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휴대폰이 나를 죽이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어지는 8화는 도박보다 더 무서운 집착, 바로 비틀린 모성애와 극성 교육열이라는 다른 형태의 괴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8화의 무대는 서울의 내로라 하는 명문대, 특히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의 주인공 현민이는 오직 서울대 의대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인생 전체를 공부에 바쳐온 학생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비친 현민이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고 마치 심각한 죽음의 약에 빠진 중독자에 빠진 사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죠. 지옥 같은 입시 경쟁에 매몰된 이 학교 아이들은 바로 옆자리의 친구가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차가운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현민이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던 도중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맙니다. 보건실에 누워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아이에게 한 걸음에 달려온 현민이 엄마는 위로나 걱정 대신 이상한 약을 입에 강제로 쑤셔 넣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이 이깟 일로 물거품이 되면 안 된다며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다시 시험장으로 밀어넣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무언가 심각한 이상을 감지한 교권보호국은 즉시 학생 전체의 소변 검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치동의 극성 학부모들이 학교로 구름처럼 몰려와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나섭니다. 아이의 건강보다 학원 수업 시간이 더 중요한 학부모들과 나와진 감독관 사이에 살벌한 기싸움이 벌어지죠. 현민이 엄마는 쓰러졌던 아이가 겨우 시험을 마치고 나오자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만점을 받지 못했냐며 고통받는 자녀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 미쳐버린 엄마는 잘나가는 입시 컨설턴트에게 거액의 자문을 구하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하는 것도 모자라 현민이의 방문까지 통째로 떼어버렸습니다. 아이를 24시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엄마인지 감시자인지 엄마인지 감독관인지 엄마인지 CCTV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다른 극성 엄마들과 교류하던 중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될 죽음의 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허가조차 되지 않고 의사의 정식 처방 없이 복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중증 ADHD 치료제였습니다. 현민이 엄마는 다른 극성 엄마에게 전달받은 그 약을 넘어 아이의 뇌를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수위의 약을 매일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엄마의 눈에는 오직 서울대 의대라는 간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현민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한 교권국 이말림 감독관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현민이의 집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가 현민이를 긴급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아이의 목숨보다 의대 간판이 더 중요한 미쳐버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빨리 내 아들 내놓으세요. 가서 공부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서늘해졌습니다. 사실 드라마인 걸 알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영혼이 파괴되고 아픈 아이가 엄마의 집착대로 의대에 간다고 한들 타인의 아픔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생사 따위는 상관없고 오직 수능날까지만 약으로 버텨서 의대 표표만 따오면 된다는 그 기괴하고 잔혹한 비극이 오늘날 대한민국 입시 현장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이에 나와진 감독관은 특단의 거울 치료에 나섭니다. 나와진은 현민이 엄마를 현민이가 공부하던 바로 그 책상에 앉힙니다. 약을 끊은 현민이는 극심한 금단 현상으로 거울에 머리를 박으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나와진은 엄마와 현민이를 당장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직접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에 가십시오라며 역대급 돌직구를 던지죠.
그러면서 현민이 엄마가 그동안 현민이에게 강요했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분단위에 미친 시간표와 기괴한 식단을 똑같이 어머니에게 적용합니다. 엄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나와지는 그 가식의 가면을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어머니가 현민이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현민이가 어머니의 욕망과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희생한 겁니다. 엄마가 앉아있던 현민이의 책상 뒤편 창문에는 세로로 창살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문이 아니라 바로 감옥의 창살이었죠. 현민이는 서울대 의대라는 감옥에 갇혀 엄마의 비틀린 사랑과 기대라는 이름 아래 숨도 쉬지 못한 채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엄마의 기계로 살아온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약물 중독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제정신을 찾은 현민이와 엄마의 재회. 엄마는 만나자마자 그동안 공부는 좀 했니? 라는 첫마디를 건넸지만 현민이는 담담하게 답합니다. 엄마, 나 올해 수능 포기할래요. 의대도 안 가요. 엄마는 무조건 수능을 봐야 한다고 울부짖지만 현민이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저 때문에 고생 그만하시고 엄마 자신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현민이는 결국 의대가 아닌 진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8화를 보면서 과연 어떤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일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말과 행동들이 혹시 나의 사리사욕이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존심 때문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봉근대 사무관의 말처럼 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참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9화 예고편 분석 및 뇌피셜 예측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9화에서는 친구인 척 다가와 피해 학생을 지능적으로 착취하는 가짜 친구들의 위험한 실태가 다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말림 감독관이 학생으로 직접 위장 침투해 빌런들의 판을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깨부수는 사이다 활약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위기는 따로 있죠. 6화 엔딩에서 충격적으로 등장했던 과거 나와진 감독관의 약혼녀를 살해했던 바로 그 원수가 가석방되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권보호국과 나와진의 목을 죄어오는 이 거대한 어둠의 음모 속에서 과연 나와진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진정한 교권국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9화 리뷰도 정말 역대급 전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화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로 도파민 팡팡 터지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